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 조개에 대한, 어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틀 전에 연구원 설립 문제로 회원이 90명이 필요했습니다. 인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은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영상을 올릴 때 거의 제 채널에는 매니아 분이 찾아오시고 그저 심심하시면 흥미로운 거니까 보시고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시고 저한테 너무 과분한 말씀, 칭찬의 말씀도 주시고 매우 관심이 너무 크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이거 제가 영상 올리는 것 이거 별 의무감이 없이 제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틈날 때 그때 하나씩 올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성원 때문에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자주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회원가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90분이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한 달 정도만 힘써 주시면 되니까요. 회원가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주소는 이 영상 밑에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회원가입 신청합니다라는 메시지만 주시면 제가 가입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보내드리면 거기에 공란에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의 갑구름을 보겠습니다. 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이 폐만 보면 폐수 대부분 아시겠죠. 근데 이 폐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역사의 엄청난 큰 부분을 해결합니다. 심지어 여수, 폐수, 압록 이 강은 그야말로 우리 역사의 핵심되는 강이죠. 그런데 오늘은 역사 위치, 역사적인 문제를 빼고 어원적인 문제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문제는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폐의 상고음을 보시죠. 정장상방은 파드스라고 제고하고 있습니다. 파드스, 드스 이렇게 제고한 것은 이 상고음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이제 당연하죠. 이분들은 계련법으로 올라가니까 운미의 S음도 있고 D음도 있더라 하니까 운미의 DS 복운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D의 이 앞선 음은 R이라는 것 그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D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안 쓴다 이 말이죠. RD로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음이 각각 있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D와 S 이거는 같이 쓰느냐? S가 앞선 음이 R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S의 앞선 음 R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바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도 이것이 우리가 도둑질 하면 도둑짓
예, 전부 S입니다. S. 그것이 리얼이 시옷으로 변하죠. 요거는 제가 KCI급 논문에 학술지에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리얼 시옷 교체에 대해서 말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RS의 이런 교체가 여기 D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돼 버리면 RR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앞서놈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물수변이 들어있는 것 역시 파더스라고 이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한자음과 그리고 후는 저 일본 쪽에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어를 그들이 더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 사람들이 뭐 동의의 본래의 그 동의의 그 뿌리인가 그게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문자도 여기에서 일본으로 전해졌고요. 한참 이전에. 그런데 역사에서는 왕이 나즈키가 그 한자를 전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훨씬 이전에 갔습니다. 훨씬 이전에 가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그런 지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이전에 그 전해졌죠. 이미 고조선 시기부터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원의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대륙을 떵떵거릴 때부터 이 일본에 모두 전부 점령을 하고 개척을 했던 겁니다. 예, 그것을 갑구름으로 모두 그 일본 지명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원이 생겨나면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일본어로 보면 이 폐의 음이 가이입니다. 가이. 전혀 다르죠. 예, 그들의 훈음이라고 하죠. 예, 그러나 이거는 충기 갑구름입니다. 예, 가이 이것이 이가 어디서 왔냐면은 피에서 왔습니다. 카피. 이 F는 P에서 온 것이죠. P가 마처럼 해가지고 된 건데 가히가 그 앞에서는 가파죠. 이 P는 무슨 음화 되기 전에는 가바죠. 가바. 이 가바는 MB 교체가 되니까 가마죠. 가마. 그러니 이 MB 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방울, 예, 방울이나 망울이나 같죠. 한 머리, 두 머리 이것이 한 마리, 두 마리입니다. 머리는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말이었으니까요. 경상도 사람은 한 발이 두 발이 그러죠. 예, 정약용 선생은 아흔각비에서 벚나무를 멋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북도의 두드림 북은 무기죠. 예. 자, 그래서 이 가마가 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폐의 다른 쪽에 그 일본어로 보면은 바이가 나옵니다. 바이. 예, 이 바이는 이 이가 아이 브레이킹 현상을 일으켜서 R이 J로 변했는데 E로 이렇게 고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가 되죠. 그 원래 일본에서는 R 자음을 쓰지 못합니다. 본래 음은 뭐냐면 바라였죠. 바라인데 음알 딱 떨어지니까 발돼 가지고 바이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앞서는 바라가 되고 그 MB 교체는 마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마와 마라가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마와 마라가 합쳐지면 우리가 가마아라가 되는 것이죠. 왜요? 여기에 있는 마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가마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패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 이 패자를 상검 데이터베이스에 사전에 들어가면 백일평 교수, 이 사람은 미시간 주립대 지금 살아있는 그 교수입니다. 아주 세계 2인자 그룹에 있죠. 그 바라트 되어 있습니다. 바라트. 그는 이 S는 R이라고 했죠? 예, T도 D도 이전 음은 예외 없이 R입니다. S도 예외 없이 R입니다. RR 나오는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도 상고학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아야 됩니다. 이 H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G에서 온 겁니다. G.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 여기에서 제고를 해보면 H는 치죠. 예, 치에서 왔으니까요. 라, 라야 되죠? 예, 앞에 있는 R이 있을 때는요, 이 R은 원래 없는 겁니다. 가령 R이 앞에 없을 때는 파르가 됩니다. 파르. 예, 여기 R이 R이 있을 때는 R이 원래 없는데 역시 중복돼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음과 자음 사이 우리가 지금 자음이 3개나 겹쳐지게 됐죠. 계음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안에 모음이 그 사이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계음절의 음절 구조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모음 하나가 나오거나 이런 구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모음을 넣어주면 연속되는 그 음이 동음으로 생략되었으니까 가파라가 되는 겁니다. 가파라, 가파라, 가파라입니다. 우리는 아까 가마라였죠? 이 P가 그 이전에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B였다는 이야기죠. 이 P가 M과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가마라 하는 이것이 제구가 되는 겁니다. 가마라. 예. 가마라를 이제 제거했으니까 자, 그것이 사실이냐 증명을 또 제가 해드려야 되겠죠. 뭐 어문학자라면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 맞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증명을 또 보여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이 한자가 조개라는 이 한자뿐만 아니고 이 모든 갑골음이, 갑골문이 우리의 글이었다, 우리 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증명을 우리말에 이것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가마라가 가라마라였죠. 가라마라였는데 앞에 라, 뒤에 라, 이 둘 중에 하나가 동음으로 생략이 되는데 원래 언어는 언어 노력 경제라는 대원칙 하에 변천합니다. 생략도 되고 변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 앞에 있는 라가 대개 90% 정도 생략이 됩니다. 한 10% 정도는 뒤에 게 생략이 돼요. 근데 이 앞에 게 생략되어서 가마라가 된 겁니다. 가마라가 되었어요. 자, 가마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마지막 모음이 탈락되면은 치가 딸그닥 들어붙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음운 현상, 치가 붙는다 해가지고 왜 요즘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음운 현상인데, 자, 가령 우리가 쭉 옛날부터의 이걸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선상에서 한번 그려보죠. 뭐 언어의 시초라고 하십시다.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왔다면 그 사이사이에는 많은 이런 그 구획이 있습니다. 무슨 구획이냐면은 어문이 변천하는 구획입니다. 예컨대 금방처럼 치가 딸그닥 들어붙는다. 그 앞에 R이 있을 때 치가 딸그닥 들어붙는다. 이것은 이 가운데 어느 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또 R이 S로 변하는 건 그 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또 D가 R로 변하는 건 그 시기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시기의 것들이 전부 다 엎쳐지고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모두 깬 것을 갖다가 어문의 역사, 어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운사 공부다 하면 그 나라 언어에 대한 모든 걸 이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R 뒤에 치가 붙는 것, 이것을, 우리 15세기의 학자들은 이걸 이영보례라는 그런 이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는 치가 아니고, 설다, 예, 이런 것들이죠. 이영보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버다가 붙으니까 슬프다. 예, 배를 골다, 골프다 하니까, 골프다. 원래는 골부다입니다. 고프다가 되어버렸죠. 예.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GK, K가 변천해서 이렇게 여린 히읗으로 또 변한 것을 세종이 그 음이 있는 줄 알고 이 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말그가 됐는데 하나는 가말되고 하나는 가막되겠죠. 가막. 예, 가막. 이제 치가 K로 돼가 가막입니다. 예, 뭐 이 음이나 이 음이나 우리는 같이 느끼지만 그 GK를 구분하는 쪽에서는 천지 차이의 음의 차이입니다. 자, 가막 이것이 조개의 뜻이 있을까요?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막조개가 있어요. 가막조개, 예, 가막조개 보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가막 이것만 하면 조개입니다. 이것만 하면 조개인데 왜 조개를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막이란 것이 조개라는 의미를 이미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조개를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예, 더 붙였죠. 네. 그래서 가막이란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막이란 게 있습니다. 꼬막. 예. 가막에서 이것이 이제 고막이 아니고 몸이 O로 변해가지고 K가 경험하를 했습니다. 꼬막. 예. 그래서 꼬막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꼬막. 꼬막. 보십시오. 예. 동물, 돌조개과의 하나라고, 조개과의 하나라고 나오죠. 예. 꼬막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가마라라고 했죠. 가마라, 예, 가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마라에다가 키, 이 키 붙은 것은 명사형 전미어죠. 예, 그 키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가무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조개라는 말에 이 말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가무라기, 예. 자, 한번 보시죠. 가무라기 나오죠. 예, 조개가 맞을까요? 예, 당연히 맞겠죠. 백화가의 조개 보셨습니까? 백화가의 조개. 자, 조개패의 갑구름이 가물한데 우리말에 조개가 가물하기다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러니 결국 이 글이 누구의 말이었고 누구의 글이었다는 겁니까? 큰 빤한 일 아닙니까? 예. 중국 쟤네들 이 조개패를 가물하게 안 그럽니다. 예.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가무라에다가 키를 붙였다면 이제는 가무라 여기에다가 K만 붙는 경우 이런 게 있죠. 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가라국을 갖다가 가락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란데, 예, 가락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에 붙죠. 예, K가 붙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붙냐면은 뒤에 라가 거성일 때
이런 규칙성을 보입니다. 가라가 아니고 가라 될 때 예, K가 붙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무락 이것도 있는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무락. 가무락. 벌써 가무락 쪼개가 나오네요. 예, 가무락. 예, 가무락. 가무락 나오죠? 가무락. 백합가에 뭡니까? 예, 조개. 백합가에 조개. 가무락. 예. 그러니까 가마라였던 것이 가마라, 가무락이, 가마락, 가무락, 예, 가막, 꼬막 전부 다 우리말. 예, 그렇게 조개의 종류만 이제 짝짝짝짝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가무락하고 가막하고는 전부 같은 조개예요. 백합과의 조개고 몸 길이 25mm 정도고 동일한 조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가무라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가라 마라인데 간혹 뒤늦게 생략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가라마가 됩니다. 가라마. 그러면 MB 교체되니까 가라바가 되죠. 가라바. 가라바가 아래아는 대개 이로 많이 변천했습니다. 가라바가 가리비가 됐습니다. 우리 가리비 조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말인 거 확인했죠. 그리고 가락조개, 예, 가락조개, 가락조개, 가락, 예, 이 가락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락 있어야죠. 가락 없으면은 또 섭섭하죠. 예, 가락이, 가락, 가락, 조개, 가락 조개, 예, 가락 조개, 예, 아까 처음에 했습니까? 예, 가락 조개, 예, 역시 우리의 그 말 그대로입니다. 가락 조개, 예, 가막 조개 이렇게 나오죠. 맨 처음에는 우리 가막 조개라고 했죠. 그런데 가락 조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막 조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원을 우리의 발음으로 지금 현재 세계 상고음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음을 통해서 그 음에서 그 학자들은 각고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대 음운 체계를 그들이 모르고 있고 또 그 각골 음이 바로 우리 동의의 우리 한국 고대 한국인의 언어란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고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요게 뭘 요자의 책받침 위에 있는 겁니다. 요것이 성목 아래인데 레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형과 미음이 있습니다. 이형은 뭐였죠? 치가 약화된 거죠. M이 치와 M 벌써 가마가 나오죠. 예. 그런데 요것이 성부거든요. 뭘 요자의 요 성부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것이 성부인데 성부가 일본어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리비가 나옵니다. 가리비. 가가 분명히 접두어였을 겁니다. 가리비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지금 폐의 각고름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는 여의 각고름을 한번 우리말에 스며든 거 증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배수이고 배수가 곧 압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학자들은 또 중국이나 뭐 일본 다 마찬가지겠죠. 이 요수가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수는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인데 단지 한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각고로 올라가면은 가마라가 전부 그게 경계를 뜻하는 우리말이거든요. 그 경계는 하나가 영구히 경계된 적이 없습니다.
또 뒤로 물러나면서 그것이 경계되니까 그 강이 또 가마라 강이 되고 그 강이 가마라가 되고 했는데 그것이 역사서에 드러난 것이 요수와 폐수, 압록이랄 그 뿐입니다. 다른 한자로 되어 있는 그 경계의 강으로 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민족이 저 중원에서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현재 압록강까지 왔는가 그걸 갖다가 쭉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언젠가 그것도 우리 연구원이 설립되면 딱 그것을 전부 연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우리 그 회원가입 신청서에 뭐 한 달만 1만 원 회비를 내시면서 가입만 해주시면 우리 연구원이 발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